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릉 커피축제와 주문진 오징어 축제가 오늘 개막하고 내일은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합니다. 북상하는 태풍으로 일부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제와 속초를 잇는 국도 44호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 국도 주변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경제 관련 부서를 정비하고 철도 지원 전담 부서와 평생교육원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뉴스는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과 바닷길 교통편이 차질을 빚고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는 통제됩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 태풍특보가 발효 예정인 동해 중부 해상은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닷길, 하늘길 교통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양양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됐고 내일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높은 파도에 내일은 결항합니다. 설악산과 태백산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삼척시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과 강릉 다문화 한마당 페스티벌은 연기됐습니다. 일부 야외 행사는 취소되거나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지역의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와 오징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커피 축제는 오는 9일까지 열리고 주문진 오징어 축제는 7일까지 개최됩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커피콩을 망해놓고 불에 올려 구워내는 로스팅 체험 대회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마셔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니까 뜻깊은 시간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강릉 커피 축제가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백인 바리스타의 로스팅 퍼포먼스를 비롯해 드립과 로스팅 경연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탬프 랠리 등 체험 행사와 유명 바리스타인 박이추 선생의 강연 등도 함께 열립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궂은 날씨로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강릉시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해 토요일 축제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물속을 첨벙거리며 미끌거리는 오징어와 광어를 맨손으로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거를 실제로 잡아서 신기했고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주문진 오징어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주문진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징어와 홍게 등 수산물 맨손 잡기와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지만 태풍의 북상으로 일부 야외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선에선 아리랑제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오는 9일까지 정선 아라리 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일부 행사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지만 예정대로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 아리랑이 구슬프게 흘러나오고 경복궁 재건용 소나무를 한양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춤과 연이 타악으로 한껏 흥명을 돋웁니다. 2018 정선 아리랑제의 개막 공연인 아리아랄입니다. 한국 무용, 타악, 영상,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대중극으로 만든 공연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애환을 담은 정선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전승,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1976년 시작한 정선 아리랑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나흘 동안 아리랑을 주제로 12개 부분, 43개 행사, 55개 종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남북 화합의 소리가 아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주제로 거의 공연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 정성군은 정선 아리랑의 명품화와 세계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 전시관을 비롯해서 남북한 아리랑을 공동으로 연구조사하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태풍의 북상으로 내일 개막 행사는 아리랑 센터에서 진행하고 아라리 길놀이 퍼레이드도 7일 오후 4시로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제와 속초를 잇는 국도 44호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변 상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인데 각종 대책은 아직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에서 속초로 가는 44번 국도. 피서철과 요즘 같은 단풍철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주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통행량은 230만 대. 고속도로 개통 전 1년간 통행량 590만 대와 비교하면 60% 이상 줄었습니다. 주변 상권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휴게소 식당은 손님 없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 등도 모두 7, 8개월 연체된 곳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하면 또 할 게 없고. 지역 특산물로 유명한 황태마을도 공동화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0년 황태를 만들고 팔아온 농민에게도 이런 불경기는 처음입니다. 안 되지요. 손님이 없어요. 이따길에 손님이 없어요. 국도로 들어오는 차량이 없으니 당연히 미시령 터널 이용 차량도 급감했습니다. 미시령 터널은 2006년 개통됐습니다. 민간 자본 1,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통행량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조항이 지역의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2036년까지 업체에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최대 3,6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인제군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습니다. 동홍천 IC 도착 전에 44호선 교통안내 표지판을 개선하고 또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경기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44번 국도 주변 마을. 이 마을을 살리는 것이 인제 제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옛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재단이 있는 태백산에선 해마다 개천절에 천재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태백산 천재를 배광우 영상취재 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태백산에서 천재를 모신 게 이미 3,00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제일을 모신 아주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이곳 천재라고 합니다. 같이 참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동계올림픽 준비로 임시 운영됐던 일부 부서의 기능을 되돌리고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경제 관련 부서를 일자리 경제과와 기업 지원과로 정비하고 관광과 통합, 철도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고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입법 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10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 취항을 추진하자 동해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DBS 크루즈 페리가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 카페리를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항로의 국제 카페리가 추진되면 과당 경쟁으로 양쪽의 공멸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원도가 주도하고 중국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갤럭시 크루즈는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의 기타 규슈를 운항하는 국제 카페리 취항 면허 발급을 지난 1일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현 시장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검찰이 고소 고발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내려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선거방송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이병선 전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강릉시가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 공고했습니다. 강릉시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의 사천면 사천진리의 연수원 건물 신축과 진입도로 1.6km 개설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하고 열람 공고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4년 강릉시의 연수원 건축 허가를 받아 건립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양양군이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돼지 농장의 폐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돼지 3천여 마리가 사육 중인 현남면 일대 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돼지 농장에 대해 이달 중으로 폐업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농장주와 협의해 돈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는 매입해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돼지 1,000여 마리가 사육 중이던 강현면 일대 돼지 농장은 7억여 원을 들여 올해 안에 건물 6동 등 축사시설이 철거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